주목은 키 큰 사내의 생사는 상관하지 않고 입가에 경멸에 찬 빛을 띄우며 오도통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오도통 역시 숨이 끊어졌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자의 옷을 벗기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라. 4명의 졸개가 대답했다. 예.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오도통의 옷을 벗겼다. 옷을 벗기자 그의 등 뒤에 보따리 1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2명의 흑의 사내가 재빨리 그 보따리를 펼쳤다. 보따리 속에 또 보따리가 있었다. 그 안에는 무엇인가가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들이 한 겹 한 겹 기름종이를 펼치고 있을 때 주목의 얼굴 위에는 기쁜 빛이 떠올랐다. 모두 10겹이 기름종이를 펼치게 되자 그 보따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목은 점차 의혹의 표정을 띄었다. 기름종이 안에는 지름이 3치 정도 되는 조그만 물건이 쌓여 있었다. 그는 대뜸 손을 뻗쳐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노하여 부르짖었다. 제기랄, 우리를 속였다. 더 볼 것도 없다. 빨리 집안을 뒤져라. 10여 명의 검은 옷사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점포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앞쪽은 호떡을 파는 가게였고 뒤쪽은 방이었다. 10여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우지끈 뚝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말할 것도 없고 도마, 탁자, 의자 그리고 옷가지 등을 모조리 길가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주목은 단지 밖에서 커다란 음성으로 명령만 내리고 있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라. 어떠한 곳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우게 되자 어둠이 온 누리를 뒤덮었다.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다. 무사내들은 횃불을 켜들었다. 가게의 벽까지 허물어보고 화덕까지 박살을 냈다. 이때 황혼빛 아래서 조그맣고 더러운 손이 시궁창가에 떨어진 호떡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손을 움츠렸다. 그는 12살쯤 된 꼬마 거지였다. 하루를 꼬박 굶은 그는 힘없이 담장가에 앉아서 키 큰 사내가 내팽개쳐 시궁창가에 버려진 호떡을 주워든 것이었다. 꼬마 거지의 눈동자는 시종 그 호떡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벌써부터 그 호떡을 주워 먹고 싶었으나 거리에 흉악한 귀신과도 같은 사내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있기 때문에 놀라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자파상 점원의 시체와 오도통, 키 큰 사내의 시체가 호떡과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지 않은가. 날이 어두워지고 횃불이 켜졌지만 그 빛이 시공창에까지 미치지 않게 되자 어린 거지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호떡을 집어들었던 것이다. 허기에 지친 그는 흙이 묻은 것도 상관하지 않고 가볍게 한 입 호떡을 베어 물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소리내어 씹지를 못했다. 소리를 냈다가는 칼을 든 대안들에게 들켜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한 조각의 호떡을 입에 무는 순간 삼키기도 전에 뱃속이 한결 든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때 사내들은 호떡 가게를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했다. 주목은 자신이 찾는 물건이 나오지 않자 호통을 내질렀다.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라. 피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곧이어 말발굽 소리가 달그닥거리며 들리더니 금도체의 산적들은 떼를 지어 후감집에서 물러갔다. 2명의 졸개가 키다리 사내의 시체를 말한장 위에 걸쳐 놓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후감집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야 후감집에서는 겨우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도적들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까봐 큰 소리로 말을 하지 못했다. 자파상의 주인과 다른 한 명의 점원은 죽은 시체를 가게 안으로 옮기고 급히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감히 다시 나오지를 못했다. 동쪽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나고 서쪽에서도 지쿵지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였다. 얼마 후에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떠한 기척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오도통의 시체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가볍게 그는 입안에 물고 있던 호떡을 몇 번 씹었다. 그리고 나서 꿀꺽 삼켰으며 다시 호떡을 한 입 뜯으려고 했을 때였다. 벼랑간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오도통이 꿈틀거렸다. 조그만 거지는 깜짝 놀라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시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나이 어린 거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시체는 두 발로 버티고 섰다. 그 거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빨을 딱딱 소리가 나도록 마주치며 떨었다. 몸이 떨려오며 온몸이 추워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시체는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그 거지는 담벼락 쪽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 시체의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때 차가운 초승달이 온 누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의 입가에 한 가닥 선혈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두 자루의 강철 갈고리가 여전히 그의 배에 꽂혀 있었다. 어린 거지는 죽어라 하고 이빨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체는 다리를 굽히더니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거렸다. 하나의 호떡을 들어 만져보더니 두 손으로 찢어서 확인해보고는 집어 던졌다. 그는 다시 하나의 호떡을 찢어보고 다시 던졌다. 어린 거지는 그만 놀라서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 시체는 끊임없이 땅바닥을 더듬었다. 어떤 다른 물건이 손에 닿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떡만을 잡아서 찢고 던지곤 했다. 그는 차츰차츰 시궁창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산적들이 호떡 가게를 뒤집게 되었을 때 백목판 위에 20개나 되는 호떡을 모조리 땅바닥에 내던지곤 했다. 이때 시체는 고개를 쳐들고 그 호떡들을 하나하나 주워들고 먹지도 않고 조각을 내어 땅바닥에 내던지곤 했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가 점차 담벼락 옆으로 다가오자 깜짝 놀란 나머지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도망을 칠 수가 없었다. 시체의 행동은 매우 느렸다. 20개의 호떡을 찢어서 내팽개치는데 향이 한 대 탈 시간이 흘렀다. 그는 땅바닥에서 다시 호떡을 찾지 못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다. 어린 거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벼랑간 그는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본래 그의 몸은 담벼락 가에 웅크리고 있었으나 달빛이 등 뒤에서 비춰와 그의 봉둔한 발의 그림자를 시체의 발 옆에 드리워지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거지는 그 시체의 발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비명을 내지르며 죽어라 하고 도망을 쳤다. 그 시체는 목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호떡, 호떡. 그는 휘청거리며 뒤쫓아왔다. 급히 도망치던 어린 거지는 땅바닥에 돌에 걸려 곤두박질을 쳤다. 시체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쳐 그의 등을 누르려고 했다. 어린 거지는 재빨리 몸을 뒹굴었다. 그는 한옆으로 비켜났다가 다시 일어서서 뛰었다. 시체는 일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동안 애를 써서야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 시체는 보폭이 길었다. 성큼성큼 옮겨 디디자 겨우 10여 걸음을 디뎠을 뿐인데도 그 거지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번쩍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 시체가 물었다. 내가 나의 호떡을 훔쳐갔지?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거지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는 부득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시체가 다시 물었다. 너는 벌써 먹었느냐? 어린 거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시체는 손으로 어린 거지의 옷을 쫙 잡아 찢었다. 어린 거지의 살갗이 드러나자 그 시체는 흉악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배를 가르고 호떡을 꺼내야겠다. 거지는 깜짝 놀라 혼이 달아날 정도였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한 입밖에 먹지 않았어요. 원래 오도통은 주목의 쌍장에 가슴팍을 얻어맞고 다시 키 큰 사내의 괴상한 갈고리에 배를 찔리자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다. 한참 후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배의 중요한 혈도를 찍혀 중상은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그가 오로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호떡밖에 없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금도체의 인마가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배의 상처를 돌보지도 않고 호떡 속에 숨겨둔 그 물건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호떡 파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후감집에서 은거한 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으며 방법을 다해서 그 물건의 원주인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시종 찾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200여 명이나 되는 산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그 도적들이 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정세가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졸간에 어디 숨길 곳도 없고 하여 그는 그 물건을 호떡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키다리 사내가 나타나자 그는 그 호떡을 달라는 대로 내밀었다. 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대로 위험한 수를 한번 써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키다리 사내는 크게 노해서 그 호떡을 내동댕이 쳤던 것이다. 오도통은 중상을 입은 후에 정신을 차리자 그 물건을 넣은 호떡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모조리 호떡을 찾아내어 쪼개보았지만 그 물건의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거지를 잡자 그 거지가 배고픈 나머지 그 물건까지 호떡과 함께 뱃속으로 집어삼킨 줄 알고 그의 배를 갈라서 그 물건을 꺼내려고 한 것이었다. 일시 그는 날카로운 비수를 찾지 못하자 이를 바드득 갈며 자기의 배에 꽂혀 있는 한 자루의 강철 갈고리를 뽑았다. 그는 그 갈고리를 돌려서 거지의 배를 그으려고 했다. 강철 갈고리가 자기의 뱃속에서 뽑히게 되었을 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상처에서 피가 샘솟듯 흘러내렸다. 강철 갈고리가 어느덧 거지의 배에 닿았으나 갑자기 왼손에 힘이 쑥 빠졌다. 그리하여 그는 그만 5손가락을 놓게 되었고 거지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오도통의 오른손에 들린 강철 갈고리가 앞으로 내밀어졌으나 그만 허공을 찌르고 말았다. 힘이 다 빠진 오도통은 그대로 벌렁 쓰러져 두 발을 바르르 떨다가는 쭉 뻗고 말았다. 진짜 죽은 것이다. 그 거지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죽어라 하고 몸을 일으키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조금 전 너무나 놀란 나머지 몇 걸음 달려나가지도 못해서 두 다리에 맥이 빠지더니 그만 앞으로 곤두박질 치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오른손에는 한 입 물어뜯다만 호떡을 꼭 쥐고 있었다. 담담한 달빛이 오도통의 시체를 비춰주고 있었다. 이 달빛은 나이 어린 거지의 몸에도 쏟아졌다. 호련 동남쪽에서 은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후감집의 주민들은 이미 화살에 놀란 샛골이 되어 있었다. 고요한 밤중에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를 듣자 그들은 또다시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부자리 속에 몸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말은 두 필의 말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 필의 말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직 발굽 한 곳만 하얀 빛이었다. 이 말은 오음개설이라는 천리마였다. 다른 한 필의 말은 몸 전체가 눈처럼 흰데 내 발굽만 새까맣다. 말의 족보에 의하면 이런 품종을 묵제옥토라고 하는 것으로 중원 땅에서는 대단히 보기 힘든 천리마였다. 백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백의의 여인이었다. 만약 귀 밑에 한 송이의 붉은 꽃을 꽂고 허리에 성홍표대를 두르지 않았더라면 소복을 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 붉은 띠에는 한 자루의 흰색 검집에 장검이 매달려 있었다. 검은 말에 탄 사람은 중년의 사내였는데 검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검은색 검집에 장검을 차고 있었다. 두 필의 말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려왔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오도통의 시체와 땅바닥에 훼손되어 널려있는 집기를 발견하고 동시에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흑삼의 사내는 채찍을 휘둘러 오도통의 목을 말채찍으로 휘감아 후딱 들어 올렸다. 달빛 아래 시체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여인은 단번에 알아보고 말했다. 그 사람은 오도통이에요. 아무래도 그 물건은 앙금도가 손에 넣은 것 같군요. 남자는 채찍을 풀어 시체를 길가에 내동댕이 쳤다. 오도통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군. 백의 여인은 그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필의 말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쪽으로 달려갔다. 이 두 필의 말발굽이 청석판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달그닥거리며 울려 퍼졌다. 흑백의 두 줌만은 마치 한 마리가 달리는 듯 말발굽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오랜 기간 훈련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두 필의 말은 청석판을 깔아놓은 길을 따라 듣기 좋은 선율을 남기며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말은 갈수록 속도를 더하여 순식간에 별량성의 교외로 빠져나갔다. 이제부터 길이 좁아 두 필이 나란히 다닐 수가 없었다. 남자가 앞장을 서자 여자가 그 뒤를 따랐다. 명마는 힘이 좋았다. 따라서 오도통이 죽은 시간을 계산하면 이쯤에서 금도체의 악당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텐데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말은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달렸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먼 광야에 몇 가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둘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들은 껑충 말에서 뛰어내렸다. 여자는 자기의 말고삐를 나무에 메고 다시 남자의 말고삐를 받아 두 필의 말을 한 그루의 나무에 맸다. 그들은 휙 몸을 날려 불꽃이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화살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